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자, 우리 O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앞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를 OT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수업 들어가시고요.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업 듣는 과정 중에 최대한의 집중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법정치에서 나오는 그 법, 그러면 그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개념 규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법은 어차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수많은 사회 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법은 뭐다? 사회 규범이다. 그런데 모든 사회 규범이 법은 아니기에 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없을까? 있죠. 법은요, 도덕, 관습과는 달라요. 왜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은 제도화된 규범이다. 그렇죠? 또 하나,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거 없나요? 있습니다. 법은요,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강제적인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법은 제도화된 강제적 사회 규범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 규범 속의 법의 위치와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린 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이 수많은 사회 규범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이라고 하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행위의 기준이죠. 많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한 행위의 기준이 오랜 생활에 거쳐서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없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테니까 사회 성원들이 이러한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한 사회 규범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뒷장에서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신 후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지요. 자, 사회규범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하나의 관행이 사회규범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하죠. 세부적인 사례들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덕이요. 도덕은 단순한 관습이라기보다는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렇죠? 내면적인 양심에 의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그러니 관습보다 좀 더 정갈하게 압축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윗사람을 공경해라.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사회를 불문하고라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들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종교 규범. 우리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은 종교가 제시하는 하나의, 해당되는 신도들을 향한 하나의 규율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적어도 신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함부로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살생유택, 이런 정신은 불교에서 행해지는 정신이겠지요. 그렇죠? 예. 자,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 아까 말했다시피 법은 수많은 사회 규범 중에서 가장 발전적 형태로서 가장 강력하고 제도화된 규범을 말한다. 그 법 규범이 나타나는 형태는 문서의 형태로 규정된 성문법이나 또는 문서의 형태는 아니지만 법적 확신을 가진 정도에 도달한 불문법,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실체도 없지만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신의 섭리, 그렇죠? 정의,
이런 것들은 또 자연법이라는 형태로서 법규범의 그 존재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규범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우리 앞장에서 이제 자연규범과 사회규범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시죠. 자연은요,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침에 해가 뜬다.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서 떠야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떠야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런 사실이 나타날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규범은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당위의 법칙이다. 반드시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자연 법칙은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과 법칙이에요. 하지만 사회규범은요,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A라는 사항에 대해서 A-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사회규범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A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B-도 괜찮아요 하면 그때는 또 그게 사회규범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외가 가능하다고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한국의 해는 동쪽에서 뜨지만 미국의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외가 불가능한 겁니다만 사회규범은 가능하더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자연법칙은 당연히 늘 그러했잖아요. 필연적이죠. 필연적이죠. 하지만 사회규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규범은요,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규범이에요. 일정한 목적. 그렇지? 그래서 목적의 실현을 추구한다. 도덕이 추구하는 선이라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는 그러한 것들은 규범이 지향해야 될 바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연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하는 일정한 가치 부여 같은 건 되어 있지 않아요. 가치가 들어가 있는 목적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연과 사회규범의 차이는 대체로 이러하더라.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